일단 기말고사 공지를 먼저 조금 하겠는데요. 기말고사 시험은 12월 21일 화요일 날 수업 시간입니다. 대충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정도 하고요. 지난번에는 몇 분 했나요? 80분 정도 했나요? 중간고사. 근데 이번에는 약간 1시간만 하겠습니다. 이때는 문제를 10문제를 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기말고사는 성적 처리를 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약간 줄이고 1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강의실은 11시 30분까지 잡아놓은 상태고요. 402, 409 강의실을 잡아놨습니다. 402호실은 지난번에 보니까 이름 순서로 보면은 고지현님부터 손형준님까지, 그 다음에 409호실은 그 이후인데요. 신민준님으로부터 홍유석님까지 해서 402하고 409 강의실에서 시험을 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뒤쪽 여기 가서 감독하고 다른 조교가 이쪽에서 감독하는 걸로 교대해서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기말고사라서 성적 처리를 빨리 해서 성적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너무 많이 문제를 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중간고사를 10문제를 냈잖아요. 10문제를 내고 학생이 지금 83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따로 시험 조교가 없는 상태에서 830문제를 제가 채점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지금은 기말고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문제도 줄이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문제 수가 많아야지 골고루 문제를 내고 여러분의 평가를 잘 할 수 있는데 기말고사는 좀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단답식 문제도 한두 문제 좀 내볼까 합니다. 어떻게 낼지는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요. 생각을 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다음 주차에 내용을 시험 문제 등을 조금 미리 공지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낼지. 시험 범위는 수업 시간에 다른 문제만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하고 다른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요. 중심으로 하고 그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그냥 내니까요. 교과서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른 문제를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어려운 문제, 대학원 시험이나 그런 거 하면은 어려운 문제들을 좀 풀어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막 배우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를 실수 없이 반복적으로 푸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때 동안 관성 모멘트라는 걸 많이 배웠는데요. 관성 모멘트 배우고 다음 시간에 질량 관성 모멘트라는 걸 배울 겁니다. 질량 관성 모멘트. 지금까지는 그 관성 모멘트의 면적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구했는데요. 면적에 대한 관성 모멘트라는 게 IXX는 Y제곱 DA라고 해서 면적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 세컨드 오더 모멘트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거는 이게 질량이 있거든요. 이게 면적이 아니라 질량에 대해서 하나를 더 배울 건데요. 여기 질량 관성 모멘트에 해당되는 정의입니다. 질량 관성 모멘트에 대한 정의인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사용하는지 등에 대해 가지고 조금 궁금할 것 같아서 사진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요 옛날에 내가 그 기아 자동차 다닐 때 사진인데요. 이게 내가 대학원 졸업하고 기아 자동차에 입사해가지고 MVH라는 데서 일을 했습니다. MVH는 노이즈, 바이브레이션, 하시니스의 약자인데요. 하시니스 약자인데 실험팀에서 일을 했고
놓고 여러 가지 차량의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차량 실험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한 게 이게 관성 모멘트 측정하는 거를 했습니다. 이게 엔진이고요. 엔진이고 엔진의 관성 모멘트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엔진의 관성 모멘트가 IX, X, IXY, IXZ, IYY, IZZ 이 값을 이거를 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아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아마 여러분 진동공학을 배울 건데요. 진동공학을 배우면은 주기를 배우게 됩니다. 프리퀀시 주파수하고요, 공진 주파수하고 주기를 배울 건데 이거를 어떤 요 밑에 패드 여기에 이런 작은 이런 패드 위에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그네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 위에다가 엔진을 이렇게 올려놓고요. 무게 중심 높이를 측정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주기를 측정을 해 가지고 관성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는 평형이 맞아야 되는데 평형을 일단 맞추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약간 올립니다. 이게 패드에다가 엔진을 가령 뭔가를 이렇게 아주 가벼운 어떤 이 지그를 대 가지고 엔진을 살짝 각도를 이렇게 줍니다. 각도를 줘서 다시 이거를 각도를 줘 가지고요. 이렇게 다시 흔들면은 주기가 움직이는 주기가 달라집니다. 움직이는 주기가 달라지는 걸 가지고 그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뭐 IXY도 구하고 그다음에 이게 위쪽으로 이렇게 또 올렸지만은 위에서 보면은 엔진을 동일한 방향으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두 번째 엔진을 약간 옆으로 이렇게 일정한 각도로 옆으로 둘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측정을 몇 번을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관성 모멘트에 대한 관성곱하고 이런 것들을 구해내는 측정하는 실험들을 했습니다. 꽤 물론 쉬워 보이는데 이게 엔진이라는 게 워낙 무겁잖아요. 무거워가지고 이걸 맞추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하다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위에다가 이거를 뭔가 이렇게 고리를 걸어 가지고요.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실험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관성 모멘트를 알아야 되는 것은 일단 시스템 자체에 동적인 특성 또는 정적인 특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질량이라는 건 잘 이야기하잖아요. 질량. 네, 회전할 때 있어서는 질량이 해당되는 것의 대칭으로 XX가 필요한데요. 이 질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병질 운동을 하는 거라고 해서 질량은 X축, Y축, Z축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질량 자체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질량이 존재를 하고요. 근데 3차원에서 회전한다고 하면은 회전하는 양이라든지 모멘트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관성 모멘트가 질량에 해당되는 것이 대신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3차원에서의 동력학 또는 동력학이라든지 어떤 거동 움직임을 하려면은 MMM이라고 해서 여기 X 다트, Y 다트, Z 다트가 됩니다. 여기가 어떤 질량 하나가 M의 X 방향, Y 방향, Z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각도가 시타 X, 시타 Y, 시타 Z가 움직이는 거를 IXX, Y, IX, XZ 해가지고 여기서 매트릭스가 지금 우리가 하는
질량 관성 모멘트가 여기에 들어오고 이것이 F의 X방향, F의 Y방향, F의 Z방향으로의 힘하고 모멘트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전체 운동 방정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론 이 질량도 중요하지만 이 관성 모멘트라는 게 모멘트가 들어왔을 때 질량에 대칭하는 어떤 질량이 대칭하는 무게에 해당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을 정확히 알아야지 모든 움직이는 것 또는 질량이 있는 모든 것의 거동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물론 당연히 재료역학에서도 필요하고요. 모든 것에서 이게 다 필요합니다. 요거는 내가 사진을 인터넷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차량 전체의 그 질량 관성 모멘트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이거하고 사실은 똑같은데 밑에가 사이즈가 다르죠. 여기는 엔진만 측정하는 거고 자동차 전체를 올려놓고 질량 관성 모멘트를 측정하는 그런 장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량 관성 모멘트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그냥 이런 원판에다가 이렇게 줄을 이게 위에다가 올려놓은 상태에서요. 올려놓은 상태에서 엔진 같은 걸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살짝 각도를 줘가지고 이렇게 흔들흔들 이 어떤 세타만큼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도 측정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키아 자동차에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측정했는데 당시 친구가 겨우 자동차에 취직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자기는 이런 식으로 측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측정하는 방법은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회사마다. 그래서 이 관성 모멘트를 측정하거나 계산하는 것이 나름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런 거를 지금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조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아 의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이 세 가지 식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하고 이용을 하면 이렇게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하고도 계산을 해보면은 동일한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때 의미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한번 요 식을 가지고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요. 요 식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첫 번째 식에서 첫 번째 항목은 ix-e서 첫 번째 항목은 2분의 1 ix 플러스 iy입니다. 따라서 이게 2분의 1 ix 플러스 iy라는 값을 가졌다고 합시다. 여기에서 가졌을 때에 두 번째 항목은 2분의 1 ix 마이너스 iy의 코사인 2시타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런 어떤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요, 요 길이에서 2시타만큼의 각도가 있는 길이를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요거는 요 포인트에 요 길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요 두 개를 더한 거는 바로 요 포인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가 제로점이면요. 제로점이면은 여기서 이까지 더한 것 더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더한 것이 될 겁니다. 세 번째 항목을 일단 봐야 되는데요. 마이너스 ixy에 마이너스 사인 곱하기 사인 2시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직각으로 요만큼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게 ixy라고 표현을 하면은 여기가 이쪽이 2시타이기 때문에 요 각도가 2시타가 됩니다. 따라서 요 포인트는 어디냐면은 요 포인트는
2분의 1 ix 플러스 iy에다가 여기까지 온 포인트가 2분의 ix 마이너스 iy의 코사인 시타를 더한 만큼 왔고요. 빼기 ixy의 사인 2시타를 간 게 바로 여기에서 지금 표시하고 있는 빨간 점의 포인트가 됩니다. 이 포인트가 ix 다시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 포인트가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 포인트가 되는 거고, 2시타가 있고 여기가 2시타가 있을 때 이 포인트가 ix 다시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동일하게 y 다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y 다시는 요거잖아요. 이쪽 식은 동일하게 첫 번째 항목은 존재를 합니다. 여기다 써볼게요. y 다시는 2분의 1 ix 플러스 iy니까는 요 포인트까지 일단 왔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ix 마이너스 iy의 코사인 2시타입니다. 따라서 이 길이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놓습니다. 이 반대 방향으로 놓으면은 이 ix 마이너스 iy 만큼의 길이를 반대 방향으로 놓고 코사인 2시타를 하면은 거리가 요거만큼 빠집니다. 그러니까는 요까지의 길이는 지금 현재 요까지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시 더하기 ixy 2시타니까는 여기서 직각을 되게 이렇게 그리면은 직각이 되고 여기가 ixy라고 하면은 이만큼 늘어난 길이가 이 포인트의 x축이 바로 더하기 ixy 사인 2시타가 됩니다. 즉 두 개의 포인트가 ix 다시는 이쪽 포인트가 되고요. 이만큼의 길이가 되고 iy 다시는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을 조금 잘 예쁘게는 못 그린 것 같은데, 하나의 포인트가 여기서 존재를 하면은 ix 다시가 이쪽 양의 방향에서 중심에서 큰 방향으로 존재를 하면은 y 다시는 중심에서 작은 크기의 위치에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n 포인트라는 게 내가 여기서 표현한 거고요. 여기서 n 포인트라는 거는 바로 요거를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타워 y는 ix 다시 y 다시는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가 ix 위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ix 다시 y 다시를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포인트 하나를 여기서 이렇게 ix 다시하고 ix 다시하고 ix 다시 y 다시를 표현한 포인트가 여기라면은 y 다시하고 y 다시 x 다시를 표현한 것이 요 아래 포인트로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원의 방정식에서 한 포인트는 이쪽, 단 한 포인트는 이쪽으로 여기 y 다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간단하게 이제 다시 보면은 지금 요 식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두 가지는 각각은 이제 원의 방정식이 생기면은 한 포인트는 위쪽에 있으면은 다른 한 포인트는 아래쪽에 존재를 하고, 요게 ix 다시 해당되는 거고 iy 다시 해당된다라는 것이 조금 전에 요 식을 가지고 기하학적으로 보여주면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M이라고 지금 우리 책에서 표시를 하고 있고, 다른 하나의 포인트를 M 포인트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아의 원을 그릴 때는 이 두 개의 포인트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이 선을 원을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것을 모아의 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두 개의 식에 대해 가지고
요 두 개의 식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요게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대의 위치로 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걸 가지고 한번 더 살펴봐주면은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거를 좀 더 알기 쉽게 그냥 제 노트로 설명을 해가지고 스캔해서 들고 왔습니다. 아마 아이패드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조금 깔끔하게 안 그려진 것 같아가지고 노트 위에다가 일단 표시를 해가지고 스캔해가지고 온 건데요. 조금 전에 설명한 거 동일한 겁니다. x바라는 거를 표현을 하면은 이게 그림에서 중간이 2분의 ix 플러스 iy 이 포인트죠. 여기서 거리가 2분의 ix 마이너스 iy 만큼 이렇게 줄을 하나 그리고요. 줄을 그린 상태에서 코사인 2시타니까 여기서 x 방향으로 이만큼 오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ixy 사인 2시타니까는 이만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 해당되는 것이 ix바가 되는 거고요. iy바라고 하는 거는 요 중간점에서부터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플러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로 마이너스로 가려면은 여기서 여기가 2시타니까 여기가 2시타죠.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ixy는 또 플러스니까는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면은 얘가 2시타니까는 요 점에 해당되는 것이 iy-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점에 해당되는 것이 포인트로 이렇게 되고요. 포인트로 이렇게 되고 실제로 요거를 이거 ix-y-를 구해 보면은 2분의 ix-iy의 사인 2시타니까는 요게 여기서 2분의 ix-iy의 사인 2시타가 여기까지 값이 되는 거고 더하기 ix의 코사인 시타니까 이 부분에서 2시타를 하니까는 여기까지 값이 2분의 ixy 코사인 2시타 해가지고 요 점이 됩니다. 여기서 요거 첫 번째하고 세 번째를 말하면은 요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 포인트, 첫 번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포인트를 잡으면은 이 포인트가 되는데 여기서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ixy라고 표현하면은 이 두 식을 가지고 포인트 하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즉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는 이 첫 번째하고 세 번째의 원의 방정식은 이 포인트를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의 원의 방정식은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원이 동시에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두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돌아가는 원의 방정식으로서 ix-iy-ixy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모아의 원이고요. 모아의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축을 정할 때에 여기서 ix-라고도 적고 iy-라고도 적는 것이고요. y축은 ix-y-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포인트를 먼저 적고 교과서에서는 이게 지금 m이라는 포인트로 표시되어 있고 n이라는 포인트로 표시되어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설정이 되는지를 잘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내 나름대로 설명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528페이지에 있는 모아의 원을 이용한 계산을 직접 한번 예제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거를 보면은 마지막 결과식은 요건데요. 임의의 축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축에 대해서 ixy를 구했을 때에 임의 각도에서의 관성 모멘트하고 관성곱을 구하는 방식이었고요. 이게 원의 형태로 표현이 되고 원의 형태를 표현이 되는데 그것의 첫 번째 두 가지 포인트는 ix-하고 ix하고
ixy 값을 구하는 표시하고 그 다음에 iy 값하고 마이너스 ixy 값을 이거를 표시를 해서 선을 연결한 것에 돌아가는 원이다라는 것. 요거를 주의를 해서 알고 있으면은 이제 모든 문제가 사실은 다 풀리게 됩니다. 풀리게 되는데요. 이게가 첫 번째 시작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하나 또 주의해야 될 거는 각도가 2θ만큼 돌아갑니다. 우리가 좌표 축에서 이미 각도 θ만큼 돌아갔을 때에 이미 좌표에서의 값을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데 모아 원에서는 2θ만큼 돌아간다라는 거. 요것만 주의를 하면은 관련되는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 풀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L 현강이 있는데요. L 현강이라는 게 요런 현강, 왼쪽에 있는 요런 현강이 L 현강입니다. 그래서 ix 값, iy 값, ixy 값이 일단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값이 주어져 있으면은 모아의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모아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ix하고 ixy를 가지고 하나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죠. 7.20에 ix일 때 7.20이고 ixy는 마이너스 7.20에 마이너스 2.54에 해당되는 포인트가 하나가 존재를 하고요. 두 번째는 iy하고 ixy하고를 포인트를 하나를 더 잡습니다. iy는 2.54입니다. 여기가 2.59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는 반대로 플러스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2.54를 잡아가지고 여기서 포인트 하나가 잡힙니다. 왜 플러스를 잡는지는 여기서 그림 그리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가 이쪽에 플러스가 되면은 마이너스 초구에 대해 가지고 이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포인트를 결정을 하고 그 포인트를 연결하는 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은 이게 모아의 원이 됩니다. 이게 모아의 원이 되고요. 이렇게 모아의 원이 되고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O점에 대한 이 단면의 관성 주축 방향을 구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성 주축 방향이라는 거는 I x-y-가 제로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포인트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포인트 두 개가 관성 주축에 대한 것이고요. 따라서 이 각도가 얼마인지를 구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두 포인트는 x, y에 해당되는 거고 각도를 적당하게 돌려서 x-y-를 구했을 때 이 x-y-에 해당되는 관성값이 제로가 되는 이 각도를 구해라는 게 지금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각도를 돌리면 2θm이라고 하면은 이 각도를 구하는 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 모아이원에서 첫 번째 구해야 될 거는 이게 원의 중심입니다. 중심을 구하면 이 중심은 이 ix하고 iy의 중간이잖아요. 따라서 2분의 ix 플러스 iy가 되기 때문에 그 값을 구하면 4.895가 됩니다. 4.895가 되고요. 여기가 4.895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반경을 구해야 됩니다. 반경을 구하는 거는 요 공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요 공식을 구하면 여기 반경을 구해놔 있는데요. 여기가 2분의 1 ix 마이너스 iy 값이고 그 다음에 dx는 여기가 뭐냐면은 ixy 제곱이니까요. 여기다가 ixy를 제곱해서 루트를 하면은 반경이 되고 여기 3.430이 됩니다. 여기 3.430이 됩니다. 여기가 3.430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 지금 이 각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각도는 얼마가 되냐면은 각도는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가 7.20이고 여기서 이거를 빼면은 반경을 빼면은 여기가 7.20 빼기 4.895를 빼면은 2.305가 됩니다. 여기서 2.305가 되고 2.305에서 요 높이가 2.54니까요. 2.54를 하면은 이게 탄젠트 이 세타 m은 이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1.102 따라서 이 세타 m은 47.8 따라서 세타 m은 23.9도가 되어서 관성 추측값은 23.9도가 됩니다. 조금 전에 구했던 관성 추측의 방향인데요. 여기가 ix 우리가 처음에 있었던 ix, iy 값에다가 23.5도만큼 이렇게 임의 방향으로 각도를 돌리면은 x 다시 y 다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ix 다시 y 다시일 때 제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다음 문제는 그 관성 주축의 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관성 주축의 크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원을 이렇게 이제 그렸잖아요. 그랬을 때에 첫 번째 포인트가 이렇게 잡았고요. 첫 번째 포인트로 이렇게 잡힌 상태에서 각도를 돌려가지고 이 두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두 포인트를 잡았을 때 ix-y-가 제로가 되는 상태에서의 ix- 값하고 iy- 값을 구해라는 것입니다. 이때 값이 가장 잘 크길 때니까요. 그거는 이 값은 뭐냐면은 결국은 여기 반지름 있잖아요. 중심에다가 반지름을 더하면은 이 값이 첫 번째 가장 큰 값이 되고 중심에다가 반지름을 뺀 값은 이쪽 두 번째 값으로서 가장 작은 값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OC가 지금 중심일 건데요. 중심이 앞에서 우리 구한 거 보면은 4.895입니다. 4.895고 그 반지름이 3.430이니까는 4.895 더하기 3.430을 하면은 맥시멈 값이 나와가지고 8.33이 주관성 모멘트의 크기가 되고요. 반대로 주관성 모멘트의 크기에서 가장 작은 값은 이게 4.895 요 값이죠. 요번에 중심값에다가 빼기 3.430을 하면은 이 값이 나오는 게 2번에 해당되는 값으로서 가장 작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관성 추축하고 관성 추축의 주관성 모멘트의 크기에 대해서는 구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각도를 60도를 돌렸을 때는 얼마나 나오는가, 그때의 관성 모멘트하고 관성 곱스는 얼마가 나오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포인트가 두 개가 존재를 했고요. 첫 번째 포인트가 존재했었고 여기가 지금 각도가 처음에 해당되는 각도가 23.9도입니다. 여기가 23.9도고요. 근데 투시타니까는 47.8도가 됩니다. 47.8도가 돼가지고 그래서 세타 m은 23.9도가 나왔죠. 투 세타 m이 모의 원에서는 두 배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60도를 돌리라고 했습니다. 60도를 돌리면 여기서 지금 120도를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120도를 돌아가 가지고 새로운 원의 형태 포인트가 두 개가 생깁니다. 여기가 120도가 되면은 실제로 이 원을 중심으로 해서 120도 빼기 47.8도를 하면은 72.2도가 나옵니다. 여기가 72.2도가 되고요. 이 포인트에서의 포인트 값을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x축을 구하고 y축을 구하면은 이 값이 i 새로운 좌표 쪽에서의 관성 모멘트가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좌표에서의 관성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하기 위한 방법은 그냥 여기 원의 그 중간에 해당되는 점이 있잖아요. 요것의 크기가 얼마가 되냐면은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원의 중간이 4.895가 되고 원의 중간점이 4.895가 되고 반지름이 2.305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요 각도만 계산을 해가지고 크기를 구하면 됩니다. 즉 ix 다시는 원의 중간점에다가 반지름에 해당되는 게 3.430이네요. 잘못 적었습니다. 반지름이 3.430이고요. 반지름에 해당되는 것에 곱하기 코사인 32.2 하면은 이 새로운 포인트에서의 x축의 좌표가 되니까는 이 ix 새로운 좌표 60도를 돌렸을 때의 관성 모멘트가 되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 곱하기 코사인 72.2에다가 빼면은 이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쪽 포인트가 3.85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반지름 곱하기 사인 72.2 하면은 높이가 나와서 이게 관성곱이 돼서 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어떤 임의 각도를 돌렸을 때의 새로운 축에 해당되는 관성 모멘트, 관성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모아의 원을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임의 축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를 구할 때는 반드시 두 개의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원점을 구하고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을 구하고 그 다음에 돌아간 각도만 알면은 임의 각도에서의 관성 모멘트하고 관성 곱을 다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처음이어 가지고 약간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은 이거 상당히 간단하고요. 그냥 원 하나만 그려가지고 각도만 돌리고 하면은 모든 값들을 그냥 다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문제를 한두 문제 더 이제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의 원을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관성 주축을 구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지금 하나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9의 10 102번 문제인데요. 교과서에는 531페이지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531페이지에 나오는 문제고요. 일단 이 문제의 관성값은 이미 구했다고 합시다. 관성값을 구했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관성 주축을 구합니다. 코디네이트를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관성 주축하고 그때의 관성 모멘트, 주관성 모멘트의 값을 구하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다른 걸 쓸 필요 없이 모아의 원만 이렇게 그릴 수만 있으면은 문제가 간단하게 풀립니다. 지금 여기서 이 두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하고 세 번째 포인트를 가지고 ix 다시에 포인트를 하나를 그립시다. 그러면 2.9고요. 마이너스 0.68의 포인트를 하나를 그리고요. 두 번째는 IY하고 IXY를 해당되는 것을 그립니다. 그럼 0.72를 그리고 부호가 반대 방향으로 표시를 하면은 0.68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포인트를 연결하면은 모아의 원이 됩니다. 이때 자동으로 중간점 원의 중심은 2분의 1 ix 플러스 iy가 되고요. 그거는
지금 2분의 2.9 더하기 0.7이기 때문에 이 값을 하면은 1.81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관성 추측을 구하라는 것은 이렇게 원이 이렇게 뺑 돌면서 원이 이렇게 형성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원이 형성됐을 때 이 돌 때 이 포인트 두 개의 지금 빨간 점의 포인트가 관성 추측에 해당되는 거고, 그때 돌아가는 각도가 2세타 m이 관성 추측의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수세타 m은 원만 그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삼각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쉽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2.9고 여기가 1.81이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거리는 2.9 빼기 1.81을 하면은 1.09가 나옵니다. 여기가 1.09가 나오고요. 높이가 68이니까는 탄젠트 2세타 m은 1.09에서 0.68을 하면은 값이 대충 이 값이 나오면은 2세타 m은 32도가 나오고 세타 m은 16도가 나옵니다. 즉 여기서 16도 정도 이렇게 각도를 16도 정도 각도를 돌리면은 그때는 IXY에 해당되는 값이 제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때 해당되는 관성 주축의 주관성 모멘트의 값은 이 큰 값, 이 포인트 빨간 점 두 개의 포인트이니까요. 중간점에서 원의 반경을 계산을 해가지고 중간점 더하기 원의 반경을 하면은 이 포인트가 되고, 중간점 빼기 원의 반경을 하면은 이 포인트가 되면서 계산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형태의 것이 있더라도 그것에 관성 모멘트가 있으면은 주관성 모멘트를 이렇게 간단한 원 하나만 그려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